안녕하세요. 톤앤톤즈 디자인 우준희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부부와 자녀 2분 그리고 할아버님까지 총 5식구가 거주하는 공간이에요. 이번 현장은 가족 구성원 누구나 좋아하는 따뜻한 느낌의 화이트 앤 우드 인테리어로 디자인했는데요. 이렇게 화이트 우드 인테리어를 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바로 이 집의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벽과 바닥의 조화입니다. 어느 한쪽이 조금만 과해도 집이 촌스러운 느낌이 나거든요. 이번 영상에서는 화이트 앤 우드를 세련되게 배치하는 공식을 딱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또 여기가 60평대 주상복합 아파트인데, 주상복합은 일반 아파트와 다르게 꼭 챙겨야 할 시공 디테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상복합의 고질적인 문제인 누수와 샤시의 결로 현상인데요. 이걸 모르고 일반 아파트처럼 공사하시면 다 뜯고 다시 공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완벽히 해결했는지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집의 첫인상이 되는 현관은 포인트를 제외한 바탕색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게 좋습니다. 따뜻한 느낌의 아이보리 톤으로 전체 톤을 잡아주고 우드 간살 중문과 신발장 가구 도어로 포인트를 준 공간이에요. 사용한 마감재는 이탈리아 사비올라 제품인 동조 엠보 무늬목인데요. 원목과 같은 질감이 살아있어서 실제로 보시면 훨씬 더 고급스럽고 내추럴한 느낌이 듭니다. 바닥은 600각 포세린 타일인데요. 포세린 타일은 내구성이 좋고 오염과 물기 관리가 쉬워서 현관처럼 외부 유입이 잦은 공간에 아주 적합한 마감재입니다. 예전 현관 구조도 잠깐 설명드리자면, 원래 이 현관은 들어오자마자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입구에 세면대가 있으면 동선이 복잡해지고 현관 고유의 수납 정리 기능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면대는 철거하고 이 공간에 스타일러를 넣었는데요. 이렇게 스타일러가 현관에 있으면 집에 들어오면서 바로 외투를 걸어둘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합니다. 스타일러 옆쪽에 있는 가구 도어를 열면 팬트리 공간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드레스룸 겸 창고 공간이에요. 디귿자 형태의 시스템 선반을 설치했고, 공간 자체가 넉넉해서 스팀 다리미 같은 가전들도 이 안에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안에는 분전함이랑 통신함이 있는데, 여기는 막을 수가 없어서 좌우측 공간을 활용해서 틈새 수납도 알차게 넣어드렸습니다. 이 현관에서 또 다른 포인트는 벤치 공간이에요. 여기 고객님이 50대이시고 할아버님도 계시기 때문에 앉아서 신발을 신고 벗을 수 있는 벤치를 넣어달라고 요청하셨어요. 현관에 이렇게 벤치를 넣을 때는 3가지를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먼저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게 뒷면을 합판으로 튼튼하게 보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벤치가 흔들리지 않고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또 의자 높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평균적으로 바닥에서부터 쿠션 높이를 포함해서 약 43cm 정도가 평균이고요. 신장에 따라 조금씩 조정하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벤치 하부 공간도 그냥 두지 마시고 이렇게 서랍 수납을 넣으세요. 현관에 생각보다 수납할 만한 소소한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실용적으로 쓰실 수 있어요. 벤치 상판 뒤쪽 백판에는 세라믹을 시공해 포인트를 주었고, 벤치 좌우에 세로형 빗각 간접 조명을 배치해서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도록 연출했습니다. 현관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 간살 도어 디자인의 중문인데요. 이번 현장은 알루미늄 프레임 도어에 제가 원하는 우드 컬러의 필름을 랩핑해서 통일된 우드톤을 연출했습니다. 요즘 우드톤이 너무 다양한데 한 공간에서는 이렇게 우드 색과 결을 통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중문을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유리예요. 이번 현장에서는 브론즈 유리를 사용했는데요. 빛은 은은하게 투과시키면서도 고급스러움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중문을 열고 실내로 들어오면 13m 길이의 복도 공간이 나오는데요. 복도는 이 라인이 흐트러지지 않게 벽체에 면 정리를 잘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예전 복도는 벽체와 문, 수납의 라인이 일정하지 않아서 시선이 흐트러지는 구조였습니다. 양계도어가 있던 안방 입구도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 수납을 더 늘리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전체 라인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다시 진행했습니다. 보시면 안방 도어를 싱글 히든 도어로 바꾸고 복도에 키 큰 수납장들을 넣어주면서 TV 매립벽체까지 일자로 라인을 맞췄어요. 고객님의 요청사항 중 하나가 수납을 최대한 확보하는 거였기 때문에 복도 끝쪽에서도 신발이나 작은 소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수납장을 넣었습니다. 근데 복도가 너무 길기만 하면 지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벽면이 밋밋하게 보이지 않도록 포인트 디자인을 넣었어요. 무니크라는 브랜드의 질감이 살아있는 고급 마감재를 중간중간에 포인트로 적용했습니다.
반대편 수납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키 큰 장으로 다 채워졌다면 좀 답답한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오픈 수납을 만들어서 세라믹으로 백판을 넣고 간접 조명을 적용해서 포인트가 되도록 했습니다. 이 간접 조명은 매립형 센서를 넣어서 스위치 없이 손을 대면 불이 들어오게 설계하였습니다. 바닥은 800각 타일형 강마루인데요. 이 타일형 강마루는 SB스톤 마테라 베이지 모델로 타일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좋은 품질을 가진 마루예요. 작지만 실용적인 주방을 원하신다면 이렇게 따라하세요. 예전에는 복도 끝에 기둥이 답답하게 튀어나와 있었고 안쪽에 주방이 들어가 있는 구조였어요. 평수 대비 주방이 크지 않았고 주방의 좌측 영역도 좀 낭비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정리하면서 홈바와 냉장고장을 배치했는데요. 와인을 즐겨 마시는 고객을 위해 홈바는 우드 선반과 서스 금속으로 만든 와인렉을 제작해 드렸고요. 측면에는 은은한 간접 조명을 넣어서 유광의 세라믹 포인트가 더욱 돋보이게 신경 썼습니다. 여기에 쓰인 세라믹은 유년상제의 미스틱 아이보리로 주방과는 또 다른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이 옆을 보시면 수납장처럼 보이는 김치 냉장고가 있어요. 가구 패널 부착형 빌트인 냉장고입니다. 요즘은 삼성이나 LG 같은 브랜드에서 이렇게 가구도 패널형 제품을 내놓기 때문에 주방 수납장처럼 보이게 깔끔하게 마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형태는 푸시형보다 손잡이가 있는 타입이 더 편리합니다. 왜냐면 문이 좀 무겁고 자주 여닫아야 되니까 큰 손잡이가 달려 있어야 훨씬 편리하실 거예요. 또 기기장 옆쪽으로 빌트인 냉장고가 한 대 더 있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뚱뚱한 냉장고도 메인 주방 맞은편 쪽으로 배치했는데요. 아직은 이사 전이라 설치를 하진 못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 냉장고 자리를 설계하면 뚱냉도 깔끔하게 배치할 수 있어요. 메인 주방은 꼭 필요한 주방 구성에 집중해서 심플하고 실용적으로 설계했는데요. 인덕션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할아버님을 위해 가스레인지와 인덕션 겸용 모델을 설치했습니다. 상판과 미드웨이는 세라믹으로 시공했고 사용 편의성을 위해 콘센트를 3곳에 배치했습니다. 주방에 쓰인 상판은 신흥스톤의 크리스탈 화이트로 세련되고 깔끔한 느낌을 주는데요. 주방 상판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 상판도 추천드립니다. 식세기는 맨 우측에, 와인 냉장고는 냉장고 옆쪽으로 배치했고요. 수전은 3웨이 필로토 니켈 제품이에요. 이 수전은 3가지 방식으로 물줄기를 조절할 수 있어서 사용하기 너무 편리합니다. 메인 주방 맞은편 벽에는 은경을 넣어서 주방이 좀 더 확장돼 보일 수 있도록 했고요. 전열 교환기와 온도 조절기 컨트롤러도 눈에 잘 띄지 않도록 이 라인 안쪽으로 재배치해서 시각적으로 지저분해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이 문을 열면 세탁실이 나오는데요. 워시타워 옆쪽으로는 작은 개수대를 넣어드렸어요. 이렇게 세탁기 옆에 개수대가 있으면 쓱쓱 애벌 빨래에서 집어넣을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합니다. 우리 집이 주상복합이라면 꼭 주목해주세요. 주상복합은 보통 아파트와는 다르게 주로 시스템 창을 사용하는데요. 시스템 창은 이중창이 아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유리의 성능이 떨어지거나 창의 밀폐력이 저하되면서 단열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주상복합에 살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다고들 하시는데요. 근데 문제는 시스템 창은 마음대로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샤시 앞에 덧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하면 차고가 12cm 정도 많이 튀어나오게 되고 프레임들이 서로 겹쳐서 밖에 전망도 가리고 보기에도 썩 예쁘지가 않아요. 이럴 땐 샤시는 그대로 두면서 24mm 두께의 로이 유리만 창틀 안으로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유리와 새로 설치하는 유리 사이에 공기층이 만들어지면서 열교 현상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데요. 유리에 쉽게 생기는 결로 현상도 없어지고 단열 성능을 훨씬 더 올릴 수 있습니다. 또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시야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이렇게 할 때 좀 더 신경 써줄 부분이 창틀이에요. 보통 주상복합 아파트의 금속으로 만들어진 창틀은 열전도가 빨라서 겨울철에 손으로 만졌을 때 많이 차갑게 느껴지는데요. 금속으로 만들어진 창틀에 열전도율을 낮추기 위해서 열반사 단열재를 꼼꼼히 붙이고 실내 온도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따라하시면 주상복합도 충분히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거실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TV 옆쪽에 있는 바로 이 기둥입니다. 집을 지지하는 구조물이어서 없앨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기존 직각 형태를 그대로 두지 않고 라운드 처리해서 공간이 부드럽게 느껴지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도 IoT 간접 조명을 넣어서 밤에는 원하는 분위기로 거실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창가와 기둥 사이에는 히든 수납장을 두어서 짜투리 공간도 알차게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제일 중요한 설계 디테일 중 하나, 거실 공간 일부를 활용해서 방을 하나 더 만들어줬어요.
제가 초반에 이 집에 가족 5분이 거주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침실 하나가 더 필요했습니다. 주방도 중요하지만 새로 만든 방이 너무 작지 않으면서 장 수납을 효율적으로 하는 게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기존의 주방 냉장고와 키 큰 장 공간을 새로 만든 방 붙박이장 자리로 내주게 되었어요. 이 벽체 마감은 필름인데요. 영림의 PX450 발렌 무디크림이에요. 부드럽고 밝은 크림톤이라 공간에 따뜻한 무드를 더해주는 것 같아요. 여기에 벽체와 어우러지는 세라믹과 스테인리스 금속, 그리고 조명을 조화롭게 섞어서 공간 디자인 요소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요즘 안방 트렌드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예전에는 안방 문을 열면 대부분 침실이 바로 보였지만 최근 트렌드는 침실을 안으로 숨기는 추세예요. 일종의 작업 공간의 파우더룸과 욕실을 침실과 분리해두면 침대에 누웠을 때 방해 없이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죠. 또 기존 파우더룸은 앤티크한 화장대 디자인으로 수납과 실용성이 떨어졌는데요. 이번에 세라믹을 믹스 매치하면서 모던한 디자인으로 개선하고 서랍과 여닫이 수납 공간을 촘촘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기 사용한 세라믹은 홈바하고 현관에 적용한 동일한 세라믹이에요. 이렇게 곳곳에 세라믹을 넣으면 포인트도 되고 자재도 로스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드레스룸도 좀 보여드릴게요. 드레스룸 도어는 기존의 여닫이에서 사용하기 더 편리한 슬라이딩 도어로 변경했고요. 내부 구성은 고객님이 원하시는 모듈로 직접 골라주셔서 더 효율적으로 수납하실 수 있게 제작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방 침실이에요. 안방에서는 TV를 즐겨보신다 해서 침대에서 편하게 TV를 보실 수 있도록 바닥에서 60cm 높이로 월플렉스를 구성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납 공간도 확보하면서 TV 자리도 만들 수 있어요. TV 하단에는 서랍 4칸을 넣어서 사용성을 높였고요. 뒷판에는 세라믹을 넣어서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살려드렸습니다. TV 양옆에 붙박이장은 5장으로 구성해서 수납을 최대한 많이 하실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안방을 좀 더 쾌적하게 사용하시려면 실링팬은 꼭 설치하세요. 여름철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을 직접 맞기 싫거나 선선한 바람을 느끼고 싶을 때 실링팬이 너무 유용합니다. 호텔 같은 안방 욕실 이렇게만 따라하세요. 먼저 세면대는 언더카운터로 적용하면서 상판에는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 아이보리 트라버틴 세라믹을 넣었는데요. 이렇게 세라믹을 쓸 때 앞부분을 기역자로 꺾어서 마감하면 정면에서 봤을 때 두께감도 있어 보이고 세라믹의 노출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훨씬 고급스럽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세라믹 밑으로는 PS장을 넣었어요. 폴리스틸렌 수지로 만들어진 수납장인데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나중에 욕실장에 물이 닿아서 도어 필름이 뜨거나 도어 자체가 습기에 불어서 문제가 될까봐 걱정하시는 고객분들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PS장은 플라스틱 계열 소재로 표면을 도장 처리하거나 UV 디자인 인쇄를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표면이 벗겨지거나 습기에 불거나 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욕조 앞에서는 이렇게 길게 트렌치 유가를 넣어주세요. 욕조에 물 틀어두고 깜빡하면 욕조에서 물이 막 넘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이렇게 라인을 맞춰서 유가를 넣어두면 배수가 원활해져서 욕실이 물바다가 되는 일이 없어요. 청소용품은 눈에 보이지 않게 숨겨두세요. 지금 보시면 변기 옆쪽으로 청소용품이나 두루마리 휴지 같은 것들 보관하실 수 있게 벽을 파서 기존에 없던 틈새 수납을 추가로 만들어 드렸는데요. 이렇게 하면 보기에도 깔끔하고 사용하시기에도 편리합니다. 공용 욕실에서는 설계상 중요한 포인트를 좀 찝어드릴게요. 주상복합 욕실 인테리어 할 때 이걸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바로 건식 경량 스터드 벽체를 습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건식 벽체는 말 그대로 물을 사용하지 않고 만든 벽체인데요. 경량 철골에 석고로 마감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건식 벽체는 습기에 약하고 물을 흡수하다 보니까 철거해 보면 석고에 곰팡이가 엄청 펴 있거나 경량 철골 스터드가 녹이 슬어 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아랫집에 누수가 되는 경우도 정말 많이 봤어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건식 벽체를 습식으로 변경해 주는 건데요. 욕실의 벽체 하단 부분은 물이 잘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습기에 강하고 물을 절대 흡수하지 않게 벽돌과 방수몰탈로 마감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집이 재개발하면서 철거되기 전까지는 절대 곰팡이나 아랫집 누수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의 특징 중 하나가 벽부형 변기가 있다는 건데요. 이거 변기만 교체하면 크게 후회합니다. 벽부형 변기는 벽에 설치된 변기 배관을 통해 물이 내려가는 방식인데요. 대부분 인테리어 업체에서 벽부형 변기 교체를 할 때 눈에 보이는 변기랑 물을 내리는 버튼만 교체를 해요. 그런데 벽 안에 있는 물탱크 시스템 전체를 교체해줘야 됩니다. 그 이유는 물탱크의 용량과 성능에 따라서 물내림 수압이나 물의 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물탱크가 노후되면 물이 잘 안 내려가서 아마 매일매일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공사가 다 끝나고 뒤늦게 물탱크를 교체하게 되면 여기 비싸게 돈 주고 한 타일들 다 뜯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 할 때 물탱크 시스템까지 같이 교체해야 오랫동안 문제없이 쓰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이번 고객님은 사실 저희에게 디자인적으로 화려하고 많은 걸 요청하시진 않으셨어요. 다만 조금 실용적이고 오랫동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견고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인테리어 하면서 이런 바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인테리어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톤앤톤즈 디자인 우준이었습니다.